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친환경 허들을 높이는 국가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녀가 한 명 있죠. 바로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이 소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포함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던 아주 좋은 어록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이 망가진 이 지구, 이 세상을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고치는 데에 앞장서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레타 툰베리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이 들었을까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법을 바꾸고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EU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 P455라는 이러한 법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탄소세, 탄소 국경세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탄소 국경세는 작년부터 계속 많은 논의가 되어 오다가요. 올해 7월 달에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천명이 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발효가 되어서요.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파리 기후 협약은 2023년도에는 실제로 각 국가들이 그 목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2도씨 이하로 내려야 된다. 지구 평균 온도를 또는 1.5도씨 이하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에는 90년보다 EU 같은 경우에는요, 1990년도에 발생시켰던 이런 온실가스 양 대비 40% 이상 더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작년에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달에 다시 발표한 이 P455라는 이 발표 선언에서는요, 과거 1990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이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55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이 1990년대에 발생시켰던 온실가스 양 대비 40%가 아니라 55%까지 더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안, 이 발표된 내용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035년도부터 EU, 이 유럽 내에서는요, 신규 휘발유나 디젤 차량 같은 것은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14년, 10몇 년 남아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전기차 많이 나오고 수소차 많이 나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아마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신규 휘발유 또는 디젤, 즉 내연기관을 돌려서 작동되는 자동차가 이제는 판매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주유소가 2035년도부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즉 규제 하나, 법안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요. 그로 인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요. 또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P455, 이 선언에서는요.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요, 5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벌써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이요, 우리 한국도 많은 기업이 해당이 되는 업종인데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바로 전기, 이 5가지 업종이 탄소 국경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업종은요, 이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탄소의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톤당요. 이런 것들이 2023년도 그 당시에 EU에서 거래가 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 가격이 있을 건데 그 가격에 맞게끔 그거에 준하는 그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2023년도부터 3년 정도는 그래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전환 기간을 주는 거고요. 이때는 각 업종별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공시를 하도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약 8조, 하나로 약 8조 원이 넘는 돈을 이 탄소 국경세로만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보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요, 플라스틱,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EU, 유럽 지역에서 발생되는 총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양과요, 실제 재활용이 되는 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재활용되는 양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양 대비 재활용되는 양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물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EU에서도요, 더 이상 이 플라스틱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올해 1월이죠. 1월에 플라스틱세, 우리 좀 전에 탄소 국경세를 말씀드렸는데요. 탄소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세금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의 양만큼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EU 집행위원회에서는요, 플라스틱 전략이라는 것을 이미 3년 전에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버려지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많이 재활용하자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때 2030년까지 55% 이상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자는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까 탄소도요 55%를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라스틱도 좀 공교롭지만 55% 이상 더 많이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환경을 무기로 규제를 삼는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얼마 전에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50분, 즉 2시간 반 미만의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기차로 2시간 반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굳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운송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항공기,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굉장히 단거리, 상대적으로 단거리인 이런 곳을 굳이 비행기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예 법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법의 이름이 기후와 보건 법안입니다. 기후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원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법이 바로 이건데요. 단순히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경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아예 집을 임대할 때에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도부터는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육식 대신에 채식을 권장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야외 테라스 같은 데 하면 우리 루프탑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쌀쌀할 때면 가스라이트 이런 불을 쬐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최대한 일회용품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5월부터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현재 그 프랑스를 집권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죠. 이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요. 프랑스 행정법원이 135억 원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기오염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요. 정부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더 줄 건데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뭔가 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이 개선한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벌금을 더 선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걷어진 벌금은 환경단체로, 일부는 환경단체로, 일부는 환경 관련된 연구기관에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환경에 대해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모든 기업들이 적용되는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우리 이 선진국 사회에 수출을 하는 무역을 하는데 장벽을 쌓는 허들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논쟁은 이미 좀 지난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것을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파리기후협약 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합심해서 공동의 문제다 이것은. 그래서 함께 해결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다 한 바 있고요. 하지만 공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차등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탄소를 많이 배출했던 이런 국가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이 적거나 미미한 이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동의 책임이지만 또한 차등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기후 분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럽과 또는 미국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 탄소 국경세 또는 플라스틱세 이런 많은 관세, 세금을 가지고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국들, 또 한국에서 우리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 우리부터 솔선수범할게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 초인데요. 영국 법원이 런던 히드로공항 활주로 건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법안이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위법하다. 이것은 지으면 안 된다라는 부결 판결을 냈습니다. 즉 런던의 히드로공항이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운송객들과 화물이 오고 가는 대형 공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러한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활주로 신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제3활주로를 건설하겠다라고 2018년도부터 영국에서 계획을 했고요. 이미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 지어라 라고 했는데요. 일부 환경 전문가분들과 이러한 정부 쪽에 있는 몇몇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지금 이거 필요 없다. 특히나 2015년도에 12월 달에 파리기후협약 협정에 모든 나라가 사인을 했는데 영국도 우리도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활주로를 짓는다면 더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거고 환경오염이 생길 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약속한 파리기후 협약에 어긋난다,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작년 초에 법원에서 이것은 파리기후 협약 약정의 위법, 반대되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법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나라 자체도 우리도 먼저 솔선수범할게, 우리도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잘 할 테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우리나라와 거래할 때에는 너희 나라도 알아서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정리를 이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 친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폐기물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기후, 온실가스, 또한 오늘 깊숙이 다루진 않았지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자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환경 자원들 또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특히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요. 허들을 높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사회적 방향이자 바로 신호등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요, 환경을 보호하자, 온실가스를 줄이자, 또는 물을 아껴 쓰자, 플라스틱을 적게 쓰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온실가스의 양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폐수로 버려지는 물의 자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런 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도, 규제, 법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도를 너무 우리가 넘어야 될 산, 허들로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우리 국가가, 우리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으로 그 지표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호등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제도가 허들일까요? 물론 허들 맞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허들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가 된 기업과 국가와 그런 단체, 조직이라면요, 이것은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을 기존보다 강화하기 시작했던 것,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UN SDG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ESG, 요즘에 핫한 키워드이죠.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가 있고요. 또 파리 기후협정, 올해 전 세계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18년도죠. IPCC라는 기후 관련 전문가 집단이 2도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화 기준 대비 1.5도 미만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가 아니라 1.5도 이상 올라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특별 보고서를 2018년도 내기도 했고요. 불과 한두 달 전에는 IPCC 6차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선택지가 아니라 이제 필수 옵션, 필수값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하고 그렇더라도 환경이 망가지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생태계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경제 발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말로만 경고하던 것이 이제는 불과 10년, 20년 후면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것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각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는요, 공동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따로, 기업 따로, 시민 따로 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맞추자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요, 조금씩 개선해서는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제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친환경이라는 장애물을 이제는 우리 조직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레타 툰베리 소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소녀는 그레타 툰베리보다 훨씬 앞서서 1992년도에 리우 지구환경회의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이 회의에서 당시에 12살이었던 나이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던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세번 스즈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연설했던 내용이 감동적인 문구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즉 이 연설에 참여한 많은 유엔 기구들 정상인들이죠. 당신들은 파괴된 오존층과 멸종된 동물들을 되돌리고 사막화되어가는 아마존의 파괴된 열대의 우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방법을 모른다면 더 이상 망가뜨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뭔가 해서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하는 것을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녀가 우리에게 마지막 또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진짜 우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서로 존중하고 깨끗이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저희 아빠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다. 즉 지금까지 파리기후협약, UN SDG, 그리고 ESG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동참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선언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제는 실제 그러한 조직들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그 기업,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가가 실제 그 기업이, 그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제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그 말과 일치하게 해달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은 국가들이
장벽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들만 잘 지켜도요, 이러한 허들들은 충분히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 두 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